네, 반갑습니다.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빵꾸노트, 이제 그 당일날에 다 못했던 부분들, 뒷부분 한 2시간이나 한 3시간 정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스튜디오 사정이, 그래서 이제 오늘 비로소 촬영을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복습 많이 하셨나요? 복습.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7번 갈게요. 77페이지죠? 77페이지에 47번 토지거래 허가제도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3가지 내용이죠. 첫째가 부동산거래 신고,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둘째가 토지거래 허가받고 토지거래 하세요. 또 셋째가 외국인 특례,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함부로 취득하지 마세요. 3가지.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파생된 것이 주택임대차 신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인데요. 47번부터인데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이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또 촬영이 다 못 끝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토지에 대해서 거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세요. 선허가 후 거래. 투기꾼이면 허가가 안 나오고 실수요자다 그럼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허가 구역은요. 허가받을 구역인데 허가 구역은 전국이 아닙니다. 전국이 아니고 허가 구역이 딱 지정되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지정을 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특정 지역을 여기를 딱 지정을 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시도 안에 일부 같으면 시도의사도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이 되면 요 지정 지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가 아니고 일정한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 면적, 그러니까 땅덩어리 큼큼한 허가를 받거든요. 일정한 기준 면적을 뭐 할 때, 그렇죠, 초과. 기준 면적 이상이 아니라 초과, 이거보다 더 큰 땅덩어리일 때 허가를 받아라. 요 기준 면적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주거지역은 60제곱입니다. 60을 초과할 때 허가 받아라. 자,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습니까? 그러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래입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이에요. 딱 2가지입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관한 유상,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상의 계약 및 예약까지를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는데, 실수요자 같으면 허가가 나오고 실수요자가 아니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와요. 허가 불허가 처분은 허가관청, 허가를 해주는 관청인데 토지가 소재하는 시무청이죠. 여기서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줍니다. 자, 만약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 돼요. 실수요자니까 허가해 주세요. 제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허가받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 취득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 된다. 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의무 기간이 있어요. 최소한 몇 년을 써라. 이런 기간이 있어요.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다. 2년을 써라. 사업 시행자다. 4년을 써라. 자, 의무 기간 동안은 그 땅을 써야 돼요. 안 쓴다 그러면 써라 그럽니다. 이행명령 써라. 이행명령 석 달 안에 써라 그래요. 그래도 안 써. 그래도 안 써.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때려요. 이행하라 하고 강제금을 때리는데, 이 강제금은 토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한 차례 이행 강제금을 매년 한 번씩 때립니다. 그래도 이 땅을 안 쓴다 그러면 왜 허가 받았냐 이 자식아.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이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쓰고, 안 쓰면 써라. 그래도 안 쓰면 강제금, 쓸 때까지 강제금 때려요. 의무기간 동안. 그래도 안 쓰면 결국은 허가를 취소한다는 거. 오케이. 자, 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그럼 봅니다. 47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 이상 시도에 걸쳐요. 광역적으로 지정됩니다.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또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걸친다. 걸치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 걸치면 국장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걸치면 국장. 자, 그 다음에 48번이죠. 국장 또는 시도의사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5년. 국민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장기적 규제는 안 됩니다.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도록 계속 투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다시 재지정을 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연장할 때는 현지의 목소리까지 듣습니다. 시군 구청장의 의견도 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일단은 지정할 수 있다. 자, 지정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지정이 안 되거든요.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시도의사니까 49번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되나? 오케이, 요건 되네. 자, 50번 갈게요. 허가구역 지정되죠? 지정되면 지정한 자가 대국민 공고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정했걸랑요. 허가 받으세요. 대국민 공고되면 공고문을 보는 국민들은 며칠 후부터 허가 받아요. 5글자. 5일 후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효력이 발생한다. 시험 계속 나옵니다. 5일. 자, 지정은요. 몇 년 이내에서 지정을 해요? 5년. 그러면 지정한 자가 대국민 공고하면 며칠 후부터 국민들은 허가받아요? 5일. 5년, 5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1번.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 이를 공고하고, 자,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딱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국장에도 보고하고, 그렇죠? 시군구청에 알려줘요. 지들끼리 알려줄 때는 지체 없이 지들끼리 다 통보를 해주고요. 구청에서는 통보를 받으면 또 관할 등기소장까지 알려줍니다. 등기소장아, 내 허가증 없이는 등기해주지 마라. 그래서 지들끼리는 지체 없이 다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51번. 시도의사가 지정하고 공고하면 국장, 구청장에게 며칠 내에 지들끼리 알려준다. 지체 없이 지들끼리 알려준다는 거. 뭐 이것을 5일이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지들끼리는 지체 없이. 자, 52번. 허가구역에 지정공고 통지받은 구청장. 자, 구청장은 오케이. 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어디다 알려준다? 관할 등기소장에게. 나의 허가증 없이는 등기해주지 마세요. 등기소장에다 알려줍니다. 며칠 내에 지체 없이. 지들끼리 지체 없이. 자, 그다음 53번 갑니다. 시도의사가 허가 기간이 끝났어요. 5년을 지정했는데 5년이 다 끝났어요. 재지정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5년까지는 견뎠는데 또 다시 재지정한대. 그럼 현장의 목소리 들어라. 시군 구청장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오케이. 자, 54번.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가 필요한 기준면적, 땅덩어리 큰 것만 허가를 받으세요. 요 기준면적이 작년에 통으로 한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3.3회 때. 그래서 기준면적은 언제라도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기준면적 특별공고 없다면 주거유. 주거는 60제곱미터. 초과. 포인트가 초과입니다.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고요. 자, 55번. 주거유. 상가지역 상가. 장사로 가자. 1호 와라. 상업지역 1로 와. 1호. 150 초과. 자, 그 다음에 56번. 녹지죠, 녹지. 자, 장사로 가자. 상업도 150. 공업도 공장 가자. 1로 와라. 150 초과 시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6번. 녹지. 이태백이 놀던 녹지. 이태백. 200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는 거고요. 자, 57번.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대국민 공고를 합니다. 자, 대국민 공고할 때에 어떤 걸 공고하느냐. 제가 이 땅을 지정했어요. 국민 여러분 허가 받으셔야 돼. 며칠부터 허가 받아라.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오케이. 자, 공고할 때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이 땅입니다. 라고 땅을 특정하죠. 이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형도를 또 같이 공고를 해줍니다. 지형도. 여기 있다. 지형도인데 지형도에다가 이제 자, 그냥 쉽게 할게요. 지형도에다가 빗금을 같은 걸 쳐가지고 요 땅을 지정했어요. 여기서부터 허가 받으셔야 돼요. 며칠 후부터? 5일 후부터요. 자, 요 지형도의 축척이 몇만 분의 1이냐? 5만 분의 1, 5만 분의 1, 5만 분의 1. 요것도 빨간색이고 요것도 빨간색이요. 요것도 빨간색. 그래서 검정색으로 보이십니까?
마음이 검어서 그래. 이 빨간색으로 보여야 돼요. 그럼 마음이 열정적인 사람. 빨간색, 빨간색. 자, 그래서 5일 후부터 허가받아야 하고 축적은 5만 분의 1. 반으로 줄이면은 어떻게 된다? 2만 5천 분의 1. 더 상세하게 하면 2만 5천 분의 1.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도도 포함을 해서 공고하는데 축적 5만 분의 1이라는 거. 반가이는 2만 5천 분의 1. 오케이. 자, 58번 갑니다. 자, 허가구역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자신의 토의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대가를 받고 유상,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상의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지상권이 이전되거나 그럴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참고로요. 이 지상권이란 말은 오로지 어디에만 나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에만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특례 이런 데는요. 지상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지상권은 오로지 어디에서 나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여기에서만 지상권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권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59번 다음 페이지죠. 자, 59번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 허가 신청서 허가해 주세요. 제발 우리끼리요 거래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매매 계약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계약이니까 허가를 받으려면서요. 허가받고 우리끼리 사고 팔고 할 거예요. 매매계약 10억에 할 거예요. 허가해 주세요. 자, 그럴 때 매도인 갑이고요. 매수인 을입니다. 요거요 인적사항 다 허가 신청서에 거래 유형 얼마냐 예정가 다 기재를 해요. 기재하는데 포인트가 내가요 매수인이다 그러면 매수인이 실수요자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33회 때 나왔어요. 그죠?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실수요자니까요. 계약금 10%만 가지고 치고 빠지면서 투기할 거 아니고요. 저는요. 실수요자예요. 중도금도 가지고 있고요. 잔금도 조달할 수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60번. 자, 허가구역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15일입니다. 15일. 허가 불허가는 며칠 내에 떨어져요? 15일. 보름 내에 떨어집니다. 자, 15일 내에 허가증을 주거나 너 실수요자가 아니지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하거나 또는 야, 이 땅을 니들끼리 사고 팔기로 했는데 국가가 공익사업용 토지라 해서 국가가 먼저 산다 그러네? 선매 협의하라. 뭔가 말이 있어야 돼요. 15일 내에 구청에서 허가증을 주거나 불허가 처분에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원하니까 국가하고 협의해보세요. 선매협의 통지하거나 뭔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15일 내에 아무 말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는 사적 자치 영역의 매매 내 땅 내가 파는데 국가가 왜 관여하느냐? 원래는 자유인데 이 허가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15일 내에 구청에서 허가 아무런 말이 없어. 규제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자유를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15일이 끝난 그 다음 날에 넥스트 데이 그 다음 날에 허가냐 불허가냐? 허가 자유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올 확률 무지 많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꼭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61번 갑니다. 자기야 자기 허가 받았죠? 내가 쓴데 자기야 자기 두 글자 2년은 써야 된다.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내가 집 지고 살려고 이 땅이 필요해 구청장님 허가 받으면 몇 년 쓴다? 2년.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 농업 내가 업하려고 내가 축산업하려고 내가 농사 지으려고 내가 쓰려고 자기가 쓴다 그러면 몇 년이다? 2년. 자, 그 다음에 62번 자기 지역의 주민 박주민이 아니고요. 자기 지역의 주민의 복지 필요를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해요. 그럼 자기 주민도 쓴다는 얘기는 자기도 쓴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쓴다. 자기 개념이니까 몇 년을 써야 된다? 의무 이용기간 2년은 써야 된다. 자, 그럼 63번 갑니다. 63번 시험 계속 나옵니다. 법원 경매는 유상의 계약은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제는 유상은 맞는데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자, 경매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 법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받아라는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자, 33회 작년 시험 문제에서 경매하고 똑같은 공매가 있어요. 법원 경매하고 똑같은 공매가 압류부동산 공매예요. 압류부동산 공매. 이것도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세금 안 내면 국세청에서 압류해버려요. 요것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강제로 압류. 요것도 강제로 압류. 강제 압류, 강제 압류. 그래서 강제로 압류되는 법률의 규정, 이걸 허가받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시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는 허가받으라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허가구역 내의 대상 토지 매매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맞아요. 허가를 받고 나서 거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지 거래가 유효하게 되는데 매매계약 유효합니다. 거래계약 유효. 근데 허가를 받기 전이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 무효. 맞습니다. 무효 허가 받기 전에는 무효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예약했던 그 당시로 예정했던 그 당시로 소급해요.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무효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요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때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불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같은 말로 유동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이제 유효로 바뀐다는 거. 만약에 불허가 처분되면 확정 무효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허가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 65번 갑니다. 허가구역에서요 허가를 신청했더니 실수요자가 아니다 해서 불허가 처분된 거예요. 불허가 처분. 매수 쪽이 실수요자가 아니요 투기 목적이요 해서 이제 불허가 처분되면 둘 사이에 하기로 했던 매매 약정 이제 확정 다 무효가 되죠. 땅 주인 열 받죠. 열 이렇게 하나? 열 받지. 이렇게 하나? 열 받나요? 그래서 얘한테 팔아야 되는데 얘가 10억이나 주려고 했는데 이게 불허가 처분된 거예요. 열 받으니까 매도인 갑은 어디 갑니다? 이의 제기할 수 있겠죠. 구청에 가서 야 그걸 왜 불허가 했냐 이의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구청장 나와라 해가지고 그럼 구청장 네가 사라 매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요 둘 다 몇 개월이냐 1개월. 여기 포인트 1개월. 한 달 안에 구청장에게 왜 불허가 했냐 얘 잘생겼더만 왜 불허가 했냐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또 한 달 내에 그럼 네가 사라 구청장아 권리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포인트가 둘 다 1개월. 요거는 기산점이 불허가 처분 일로부터 한 달에 이의 제기. 요거는 불허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매수 청구. 자 기산점 약간 의미가 약간 다르긴 달라요. 다른데 기산점까지는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한 달에 지금 포인트로 계속 출제가 되니까 그렇죠? 불허가 처분되었다. 열받는다. 짝대기 제일 긴 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구청장에게 야 왜 불허가 있냐 야 네가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7번 갑니다. 67번에 허가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야 이거 국가가 이 땅이 필요하대. 둘이 지금 사고 팔려고 하냐? 허가 신청을 했냐? 야 국가가 이 땅 가져가겠대. 야 국가하고 선매 먼저 선자의 살매자 얘가 먼저 하겠대. 그럼 협의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땅 주인아 국가가 먼저 산대. 국가하고 협의해봐. 자 이때 국가가 이 땅을 살 때 둘이 허가 신청서 적었던 10억대로 사주겠냐 그 말이에요. 10억대로 사주지 않지 국가니까. 만약에 여기 신청서에 적힌 가격대로 사준다면 둘이 통정 허위 표시에서 시세 10억짜리 100억에 적었다고 국가 100억에 사야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말이 짧은 게 아니고 이제 요 상황에서 그렇다는 게 말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가격이냐. 국가는 당연히 감정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 감정가하고 감정평가했더니 9억 나왔다. 그럼 요 감정가하고 요 허가 신청 적용 가격 두 개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했더니 당연히 이게 적죠 이제. 그래서 기준은 감정가가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죠? 원래 이게 작은데 보통은 99.99% 얘가 작아. 자, 근데 혹시라도 0.001%가 감정가가 11억이 나왔다. 감정가가. 그러면 땅 주인은 10억을 원하는데 감정가가 11억이 나왔다 해서 11억대로 줄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일단 비교하는데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 감정가가 기준이 맞아요.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선다. 선매는
감정가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다만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것으로 선명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68번 갑니다. 68번. 자, 허가구에서 구청장 허가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 써라. 그래도 안 쓴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작년 시험 문제 1년에 2번. X. 매년 한 번씩 무엇을 뗄 수 있다. 이행 강제. 써라. 땅값의 몇 프로까지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69번.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자가,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 땅을 그대로 뭐 했다? 빵치, 일빵, 빵치. 허가받았는데 안 쓰고 그냥 버려놨어요. 빵치. 그러면 이행강제금 10% 범위 이내인데 부과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부과 기준이 몇 프로냐? 그냥 10%. 빵치, 일빵 몇 프로? 100분의 10, 10%. 빵치, 일빵, 빵치 10%.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허가받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무단으로 임대를 쳐버렸어. 지가 안 쓰고 허가는 지가 받았는데 지가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쳐버렸어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몇 프로? 7% 임대 쳐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 마음대로 농사 지어요. 뭐 이런 거.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지 마음대로 무단 변경했시오. 변경해서 쓰고 있시오. 변경했시오. 몇 프로? 5%. 기타 7%. 기타는 치면 등등거리죠. 기타 치는 거죠. 7%. 이런 식으로 부과 기준이 있는데 이 부과 기준도 시험에 잘 나오더라. 그래서 빵치했다면 10%. 임대 쳐요. 변경했시오. 기타 치는 거니까 기타 7%.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70번 갑니다. 자, 70번인데 허가를 받았는데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대로 빵치했어요. 그럼 써라. 이행 의무 명령할 수 있죠. 자, 몇 개월 내로 써라. 석 달 안에 써라. 이렇게 서면 문서랍니다. 자, 여기다 하나 또 쓸게요. 문서 이렇게 써주시고 석 달 내로 써라 그래요. 쓰라 할 때는 몇 달 안에 써라? 석 달 안에 써라 그래요. 왜 석 달입니까? 써라 세 글자. 석 달 안에 써라 세 글자. 그래서 3개월 안에 써라 그래요. 석 달 안에 안 써. 그러면 이행 강제금 때리는 거예요. 이행 강제금. 오케이. 자, 71번 갑니다. 이행 명령 받은 자가 써라 그랬는데 써 명령을 이행합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자, 작년요.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에 쓰느냐 계속 실태조사해. 매년 한 번씩 이상 실태조사 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안 써요. 작년에 쓰지를 않아. 그래서 작년에 써라 그랬어요. 이행 명령 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석 달 안에 써라 그랬는데도 안 써. 그래서 작년에 이행 강제금 부과 때렸거든요.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실태조사를 안 합니까? 합니다. 매년 목소리가 왜? 자,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네요. 도울 김용호인가? 자,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올해도 실태조사 합니다. 올해 갔더니 안 써. 올해도 써라 그래. 명령 써라 그랬는데 올해는 쓴다. 올해는 이행을 해요. 자, 그러면 올해는 이행 강제금을 때리면 된다. 못 때리죠. 써라 했더니 쓰니까요. 올해는 강제금 못 때려. 하지만 작년에 부과한 거죠. 작년에 부과한 거. 이것은 걷어야 안 걷어요. 작년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올해는 써라 쓴다면 올해 거는 못 때려도 작년에 이미 때린 강제금은 당연히 작년에 때린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죠. 자, 71번 갑니다. 명령받은 자가 쓴다. 새로운 올해 강제금 부과는 안 되지만 명령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뭐냐? 이행 강제금은 매년 한 번씩만 때리니까 이미 부과된 거다 하게 되면 언제 거다? 작년 거. 이미 부과된 작년 것은 징수를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72번 갑니다. 자, 허가구에서 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났다. 의무기간 안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데 기간이 지나버렸잖아. 그러면 사용 의무 자체가 없어요. 사용 의무가 없는데 당연히 이행강제금 그때는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자기야 2년 후에는 그렇죠. 새로운 강제금 그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거. 기간 내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 73번 허가구역에는 토지가 농지인데요. 자, 농지인데 허가구역에서 무엇을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수요자인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농지다 그러면 실수요자 누구다? 농업인. 농업인인지 농사 짓는 사람인지 증명이 되니까 허가가 나간 거예요. 허가가 나갔다면 당연히 농업인인지 증명이 되니까 허가가 나간 거야. 농증을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거야. 농증을 발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다 하게 되면요. 그죠? 허가구역이니까 무엇을 받으면 된다? 허가 받으면 허가.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은 당연히 발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오케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그 다음 74번부터는 이제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자, 기본 개념이 외국인 나카무라야 한국의 부동산에 어떠한 권리를, 소유권을 함부로 취득하지 말아라. 나카무라야, 만수르야, 억수르야, 돈이 많다고 한국 땅을 다 사지 마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남의 외국인 소유의 땅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후손들이 다 뭐가 된다? 영토가 없는 국민이 될 수도 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떨어뜨려 가지고 엔진 났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외국인 나카무라야 한국의 부동산 소유권을 함부로 취득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가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허가구역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관 보존지역, 군문야생 네 군데는 허가구역, 외국인 전용 허가를 딱 지정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위험한 시선이나 한국에 대해서 위험한 행위를 할 것 같다 그러면 허가 자체를 안 내줘요. 그러면 취득이 안 되는 거고, 허가구역 네 군데가 아니면은 취득은 해라. 취득은 하는데 뭘 해주라? 취득했다라고 신고해주라. 신고해주면 구청에서 계속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시도지사까지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까지 보고해서 국가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 국가적으로 관리 감독할 테니까 취득하면 신고해주라. 자, 그럼 신고가 이제 세 가지 나옵니다. 계약을 올인으로 취득했다. 60일 내에 신고하라.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올인으로 나카무라 취득했다. 상속, 경매 등으로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하고 6개월 내에 신고하라. 국적이 한국 사람이 한국의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가 국적이 나카무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나가무라는 한국 사람 나씨였는데 일본 가서 일본의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나가무라로 일본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토지 건물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이제는 일본인이 소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도 국적이 바뀌었다.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하라. 6개월 내에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다 과태료 뗄 거예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뗄 거고 감리 감독할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누구냐부터 나오죠. 외국인은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외국인. 또 실질적으로 반 이상, 2분의 1 이상이 한국 것이 아닌 단체나 법인 다 외국인이에요. 또 외국법에 따라 설정 법인단체, 또 외국 정부 국적이고 다 외국인을 봅니다. 자, 74번 볼게요. 74번. 자, 봅니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외국인이지 뭐. 외국인이죠. 뭐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외국인에 속한다. 오케이. 자, 75번. 국제연합, UN, 외국 정부. 당연히 외국인이죠.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외국인이겠죠. 자, 76번. 자, 실질적인 외국인도 있다. 그 말이 실질적인 외국 법인 단체. 구성원의 반 이상이 우리 국적이 없어. 그럼 실질적인 외국인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중요합니다. 반 이상, 2분의 1 이상. 요거 3분의 1 이상 하면 X가 돼요. 2분의 1 이상. 오케이. 자, 그 다음 77번. 자본금이 반의 이상이. 자본금 반의 이상이 우리 자본이 아니요. 이것도 외국인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78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 외국인 해당도 이 당연하겠죠. 뭐, 그죠? 욕 날 뻔했네. 자, 전원이 외국인이다. 외국인이지 뭐. 자, 79번. 79번입니다. 외국인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건물도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 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동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 이 특례에 따라서 규제를 받아라. 오케이. 자, 80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할 때 나카무라 규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외국인이 오로지 어떤 권리를 취득할 때 오로지 소유권. 그래서 저당권 취득할 때는 외국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81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
매매계약은 제외한다. 자, 이거 중요한데 매매계약은 왜 60일에서 제외됩니까? 외국인 나카무라가 매매계약을 통해서 한국 토지건물 취득해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뭐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돼요.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뭐다?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며칠 내 이내에 해야 됩니까? 30일짜리예요. 그래서 매매일 때는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했죠? 사서 취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며칠 내에? 30일. 30일짜리 그걸 신고해야 되고 그 신고할 때 매수 용도, 국적 다 신고 다 들어가요. 그러면 취득했다라는 취득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60일짜리 신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30일짜리를 제외하고,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이 있어요. 어떤 계약이 있을까? 정려계약 뭐 이런 거 있어요. 나카무라가 공짜로 정려받았다. 정려계약. 이런 거요. 또는 물물교환계약 같은 거 있어요. 정려교환계약. 이런 계약.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으로 취득했다. 그럼 며칠 내에 신고하라? 60일 내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82번 갑니다. 자, 외국인이 매매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계약? 매매계약을 취득했다면 무슨 신고하셔야 돼?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신고는 며칠일짜리다? 30일짜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자, 매매계약 이외의 계약이다. 정려나 교환계약이다. 그러면 60일짜리 취득신고하고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오케이. 자, 83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여주는 자가 토지를 정려받다 나온다. 그죠? 정려는 계약입니다. 정려. 주기로 받기로 청약과 승낙을 이루어주는 정려 계약이에요. 계약이니까 매매계약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84번 갑니다. 외국인이 합병입니다 하게 되면 계약이 아니거든요. 합병한다. 내가 A법인인데 야 B법인 내가 너를 합병해도 되겠느냐? 청약과 그래 합병하세요. 승낙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법이 적용받거든요. 회사끼리 합병한다. 상법의 법의 규정을 받아요. 합병이 되는 것도 있고 합병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성격상 합병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을 원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보기가 쉬운데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외원이단 말이에요. 신축 개축 이것도 계약이 아니라 원시적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합병, 상속, 경매, 그렇죠? 판결 다 법률의 규정. 원시시도 법률의 규정. 자, 그랬을 때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 말고요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한다? 6개월 내에. 위반 시 신고 안 하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자, 85번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계약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몇 개월 내에 신고한다? 6개월 내에 낙가무라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숫자. 계약은 60일, 계약 외의 원인은 6개월. 오케이. 자, 86번 갑니다. 외국인이 상속,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이 신고 안 했잖아요. 신고 안 했어요. 또는 거짓 신고했다. 거짓 신고했다는 말도 제대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숫자 챙기시고 숫자. 자, 그 다음 87번. 외국인이 법원 경매. 계약이 아니죠. 계약 외의 원인이니까 상속과 마찬가지로 몇 개월 내에 신고한다? 6개월 내에 낙가무라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88번. 판결. 마찬가지죠. 계약이 아니잖아요. 6개월 내에 신고. 오케이. 자, 89번. 국적이 바뀌었어요. 나시 아저씨가 일본 가서 낙가무라가 된 거예요. 계속 보유하게 되면 이제는 이 부동산을, 그죠? 이 건물을 이제 외국인이 소유하는 형태가 돼요.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유를 하면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된다. 오케이. 낙가무라. 자, 90번 갑니다. 자, 90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는 어딜까요? 이 세종시 같은데. 자, 신고는 어디다? 시군구청. 그러면 적용되는 순서가 우리 중개사법은 거꾸로 가니까 구가 없다 그러면 시청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에다가 신고하면 여기서는 시도지사에다 보고를 하고 그럼 시도지사는 이제 국토부 장관까지 낙가무라가 취득했습니다 라고 이제 다 보고하는데 세종이죠. 세종특별시장이잖아요. 그죠? 세종특별시장 이급인데 어쨌거나 그 세종특별시장 위에는 도지사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세종시에서는 뭐를 한다? 바로 국토부 장관에 바로 보고하겠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한다. 1분기가 끝나고 한 달 내에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세종시장 위에는 도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국장에게 제출한다. 뭐 가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당연하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91번요. 외국인 나카무라가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짜리 매매 신고 했지요. 그러면 외국인 취득에 따른 신고 60일짜리는 할 필요가 없다. 시험 문제. 늘 시험 나오는 거. 자, 그다음 92번요. 허가구역 시험 늘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 전용. 자,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이 있어요. 네 군데. 군사시설 보고요. 문화재 보고요. 야생생물특별보고요. 생태관 보존지역.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잘 안 써지네. 자, 군사시설 보고요. 자, 잘 안 쓰지는 관계로 그냥 화면에다 쓸게요. 자, 군사시설 보고요. 문화재 보고요. 야생생물특별보고요. 생태경관 보조지역. 군문야생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허가받는 거 맞는 거고. 자, 93번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허가받는 곳이 맞아요. 허가받는다.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갑니다. 94번 생태 군사문화는 야생적 전투적이고 야생적이라 생태가 보조죠. 허가구역 맞는 겁니다. 오케이. 95번 허가 불허가는 여기서도 며칠 내에 들어진다. 15일.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되게 됩니다. 96번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아. 허가를 안 받고 나카무라가 계약을 하죠. 외국인 허가 위반해요. 외국인의 전용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위반해요. 외국인의 허가 좋아하는 치킨이 있어요. 외국인의 혀가 좋아하는 치킨 둘둘치킨 2년 2천 둘둘치킨. 오케이, 맞아요. 자,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딱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정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허가를 배제하고 잠탈하고 계약을 해요. 그때 깜빵 2년 30%. 그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의 벌금이에요. 2년 이하 징역, 여기도 2년의 징역. 2년은 똑같아. 그죠? 어디가 차이 납니까? 벌금의 차이 나죠, 벌금. 토지거래 허가 위반은 땅값에 30%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는 얼마다? 2천이지, 2천. 그래서 벌금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거. 그래서 외국인의 허가 위반은 둘둘치킨 2년 2천.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거요. 그래서 2년 30%다 하면 여기에서는 X가 돼요. 여기는 2년 30%가 아니라 2년 2천. 외국인의 치킨, 둘둘치킨. 자, 그 다음 97번 갑니다. 97번에 국제연합 산하기구 한국인이요? 외국인이요? 외국인이지. 외국인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계약은 무효.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되고 깜빵가지 깜빵. 얘는 깜빵가지 어떻게? 외국인의 치킨, 둘둘치킨. 자, 근데 이제 성격상 이제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이거 첨부하는 것은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구잖아요. 단체. 그럼 징역은 못 때리고 뭐 한다? 현실적으로는 벌금 때립니다. 그러겠죠? 자연인이면은 깜빵도 보내겠지만, 그죠? 법인이다, 몸뚱아리 없는 뭐 유엔 기구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징역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이 아니라 뭐다? 벌금 때려야 돼. 벌금.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뭐 혹시 고민하실까봐 법인도 징역 가나? 징역은 안 가고 그때는 징역 또는 벌금이네. 그때는 벌금을 때리긴다. 이렇게 돼요. 어쨌거나 2년 2천의 대상은 되는 거예요. 나이스. 자, 통과. 자, 그 다음에 98번 갑니다. 자, 98번은 또 다른 얘기인데 신고법에도 뭐가 있다? 포상금이 있어요. 신고법. 우리 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중개법의 포상금 간첩 신고하면 돈 준다. 그 간첩이 시험에 나온 거죠. 간첩 중요하죠. 부양, 무양, 아간크. 자, 신고법에도 간첩이 있어요. 간첩 누구냐? 나중 가시면 다 외우셔야 돼요. 꺾어허허뿌사무, 꺾어허허뿌사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거짓 신고, 그 다음에 허위 없는 거래를 있는 것은 허위 신고, 없는 해지를 있는 허위 해지 신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와 관련해서 부정하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그 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허가로 계약한 경우. 그래서 신고제 위반을 해서 4가지 꺾어 허가 있고 허가제 위반에서 부사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꺾어허 나중 가서 이제 자세히 다 외우실 거예요. 꺾어허 부사 뭐 라면을 부셔 먹을 걸. 생으로 먹었더니 목이 팍 막혀서 죽을 것 같다. 꺾어허 부셔 먹을 걸.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거짓 신고했다. 그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자를 간첩을 발견하면 신고 고발하면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돈 준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로 넘어왔네요. 중개 실무. 자, 실무는 자, 중개 실무입니다. 조금 더 할게요. 자, 실무는요. 실무 총론이고 강론이 있어요. 자, 총론은 누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고 영업을 거쳐서 거래가 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 누가 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과정이 있어요. 실무 총론. 그 다음에 실무 강론 쪽으로 가게 되면 실무와 관계되는 법령. 그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제도,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걸, 그 다음에 또 경매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걸로 이렇게 부동산 실명법 이런 식으로 해서 총론 강론인데, 이걸 다 통틀어서 5개에서 한 7개 정도 시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총론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물건을 조사 확인할 때 어떻게 조사 확인하느냐? 공부상 검토, 서류를 띄워봅니다. 대장 등기부 쫙 다 띄워보고, 그 다음에 현장 답사, 직접 또 가서도 확인도 하고, 또 집주인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상 검토 관련해서요,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관계는 뭐가 기준되고, 대장이 기준되고,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된다? 등기부가 기준된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자, 그 관련된 일단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이제 쭉 갈게요. 1번입니다. 자, 물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어디에 있고 몇 평짜리다, 무슨 용도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뭘 봐야 된다? 당연히 대장 봐야 되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장 통해서 확인하고, 소유자가 누구다, 저당권이 있다, 권리관계 이런 것들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토지의 소재, 면적, 지목, 이거 사실관계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고 몇 평짜리다, 용도는 뭐다, 이런 거예요. 대장 보면 나오지, 대장. 대장 가지고 확인. 자, 그 다음 3번.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등기부상의 면적하고 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대장을 떼려면 시군구청 행정부를 가야 되고, 등기부를 떼려면 법원 등기소 이거는 사법부에서 작성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서가, 이건 행정부, 사법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간단하죠. 사실관계는 뭐 기준이다? 대장. 권리관계는 뭐 기준이다? 등기부. 오케이. 자, 그럼 면적은 사실관계, 권리관계. 사실관계지. 면적 몇 제곱미터다? 사실관계잖아요. 사실관계니까 뭐 기준 된다? 대장 기준. 자, 4번 갑니다. 4번에 지목이 지적공부니까 토지와 관련되는 공적 장부겠죠? 토지 대장이겠지 뭐. 토지 대장하고 등기부상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 지목은 사실관계잖아요. 사실관계니까 뭐가 기준된다? 당연히 지적공부, 토지 대장이 기준이 되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 경계 5번요. 경계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가 기준됩니다. 이 도상 경계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경계는요, 철조망 가지고 담벼락으로 치고 철조망 가지고 이쪽 땅은 네 땅이고 이쪽은 내 땅이다, 철조망 쳤다. 현실의 경계, 그걸 가지고 경계를 삼고 그것으로 소유권의 범위가 특정돼 버리면, 철조망을 밀면은 소유권이 확장되고 철조망이 밀려지면 소유권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경계는 제대로 칠 수도 있지만 왔다 갔다 가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밤새 가서 철조망을 더 밀어볼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현실의 경계, 철조망은 경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확하게 지적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도면이 있어요. 지적도, 도면, 임야도 도면. 그 도면 가지고 경계를 삼으셔야 되고, 그 도면상의 경계를 소유권의 범위, 이 경계선 안에 거는 네 거고 이 경계선 안에 네 거다, 이런 식으로 도상 경계가 기준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 경계, 철조망하고 도상의 경계 일치하지 않나 그러면 도상 경계를 기준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 6번 갑니다. 쉬운 내용들입니다.
권리관계니까 뭘 가지고 확인한다? 등기부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오른쪽 7번. 분묘기지권은요, 등기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옵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안 돼요, 등기가. 그죠? 예, 남의 땅에다, 그죠? 묘를 요렇게 설치했을 때, 땅 주인 동의도 안 받고, 을이 묘를 설치했다 했을 때, 20년 지나면 시효치도 가죠, 그죠? 분묘기지권. 이거요, 등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등기 좌표 넣어야 되는데, 이런, 시골에 좌표 안 들어가거든요. 어쨌거나 분묘기준은 등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등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는 현장 가야 돼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8번. 주요한 공법상 용도죠. 주, 상공로, 도, 관농자, 토지용 계약서가 기본 원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건물 소유자는 건물하고 법정 이상 중에서 건물만 따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아요, 그죠? 건물의 소유자, 을. 건물하고 법정이상도 갖고 있죠. 갑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법정이상권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을이 갖고 있는 것은, 자,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합시다. 9번까지 여기다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9번 중간에서 좀 끊읍시다. 그냥 중간에서 하다가 중간에서 끊는 건 뭐냐?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그래서 9번까지만 합시다. 자, 갑의 땅을 을이 땅을 빌려서 지상권 설정을 받아요.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을 받았습니다. 지료는 1년에 1,0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럼 30년 동안은 을이 이 땅을 쓰는 거야.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전제로 해서 을이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게 되는 소유권은,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몇 개다? 남의 땅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 지상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또 뭐도 있다. 건물 지었으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하고 토지에 대한 지상권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권리니까 따로따로 처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A에게 처분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B에게 처분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처분했다면 A는 건물만 샀지요. 그 사연들은 많습니다. 왜 그랬느냐?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 사연이 있겠죠 뭐. 얘는 건물을 사고 지상권도 살려야 하니까 돈이 없어. 얘는요, 얘는 타짜네. 지상권만 샀네. 사가지고 얘한테 지료를 월세로 받으려고 그런가 봐요. 이거 전문 투기 목적이 있네. 그래서 지상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아주 고수입니다. 고수. 어쨌거나 이 지상권을 샀어요. B가. 그 다음에 이 A가 건물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제 B를 찾아가서 토지에 대한 월세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을 쪽에서는 건물을 따로 팔고 지상권도 따로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일단 법정이상권 나오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또 뒷부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